정우가 세라의 손을 잡고 집 문턱을 넘어서던 날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35이 넘도록 결혼 생각이 없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찾아온 것만 같았다. 세라는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고 고운 말씨에 공손한 몸가짐을 보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연약한 어깨를 토닥이며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편 강우는 거실 한편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세라의 미소에서 무언가 석연찮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세라는 첫 만남 이후로도 순자에게 지극정성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고 어머니 손을 잡고 수다를 떨었다. 선물도 자주 가져왔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다. 처음엔 정말 작은 부탁이었다.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가끔씩 용돈 몇십만 원. 세라는 나중에 꼭 갚겠다며 눈물을 보였고 순자는 며느리니까 챙겨줘야지 하며 흔쾌히 들어줬다. 정우는 그런 어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세라는 감사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우는 서서히 이상함을 감지했다. 세라의 눈물이 너무 자주, 너무 타이밍 좋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순자에게 부탁할 때마다 보이는 그 눈빛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우는 아내에게 세라가 너무 자주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지만 순자는 며느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라며 남편의 말을 일축했다. 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세라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세라의 요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졌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순자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친정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서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넸다. 하지만 2달 뒤 또다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번엔 700만 원. 순자는 또 돈을 내줬다. 강우는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아프다는 게 이상하니 한 번쯤 병원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해보라고 했지만 순자는 남편이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며 귀담아 듣지 않았다. 강우는 답답했지만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폭탄 선언을 했다.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세라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고 정우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며 카페 하나만 차리면 부부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우가 사업 계획서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지만 세라는 우물쭈물했고 강우는 계획도 없는 사업에 그런 큰 돈을 댈 순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때 정우가 발끈했다. 아버지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도 결국 돈이 더 중요하냐며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못 들어주냐고 따졌다. 세라는 옆에서 흐느끼며 자신의 욕심이 과했다고 연기했다. 순자는 아들의 애원하는 눈빛과 며느리의 눈물 사이에서 흔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답을 낼 수 없었다. 생각 좀 해보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생각할 게 뭐 있냐며 어머니가 아버지 말만 듣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다. 세라도 따라 나가며 순자를 원망하듯 쳐다봤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라는 더욱 대담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정우 없이 혼자 순자의 집을 찾아왔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세라가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세라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우도 거실에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라는 친구가 큰 빚에 시달리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고 있는데 자신이 보증을 서서 친구가 죽으면 자신도 책임져야 한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바닥에 이마를 찌울 듯 절을 하며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강우가 명백히 사기라며 단호하게 말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충혈된 정호였다. 어머니는 왜 자기 아내 말은 안 믿고 아버지 말만 믿냐고 소리쳤다. 순자가 진정하라고 했지만 정호는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데 진정하라고 하냐며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강우가 아들의 팔을 잡았고 정호는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며 격분한 채로 탁자를 다시 쳤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어머니의 팔을 스쳤고 순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혼란 속에서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세라를 봤다. 세라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 그 눈의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승리감 가득한 미소였다.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세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자는 확실히 봤다. 그 눈빛을, 그 미소를. 강우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게 저 여자의 계획이라고 직감했다. 강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지금 당장 돌아가라고 말했다. 정우와 세라는 결국 집을 나갔고 문이 닫힌 후 거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강우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라의 행적을 추적하고 SNS를 뒤지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세라의 낡은 차 블랙박스를 손에 넣었다. 세라가 버리려던 것을 정비소 직원이 강우에게 넘긴 것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라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오늘 제대로 울어주면 시어머니는 돈 내줄 거고 정우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완전 호구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친정어머니는 웃으며 딸이 제일 잘한다며 빚 좀 갚고 여행이나 가자고 화답했다. 강우는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세라 동생의 SNS도 확인했다.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던 말과 달리 최근 게시물엔 카지노 사진, 외제차 자랑, 명품 쇼핑 인증이 가득했다. 강우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동네 이웃 몇몇도 불렀다. 강우가 세라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고 증거를 하나하나 공개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세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세라는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강우가 병원비라며 받은 돈으로 카지노 가고 명품 사는 사진들을 보여주자 세라는 임신했다며 발악했다. 강우가 임신 검사 결과를 내놓으라며 없으면 병원 가서 지금 당장 확인하자고 하자 세라는 입을 다물었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웃들은 경악했고 정우는 무릎이 꺾였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순자 가족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왔던 지난 시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순자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었다. 세라는 친정의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시작되자 그녀는 결국 야반도주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정우는 폐허처럼 무너졌다.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강우는 아들의 방문을 열고 단호하게 이제 내 손으로 내 삶을 일궈라고 더 이상 누구도 널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우는 눈물범벅 얼굴로 올려다보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고 강우는 네가 찾으라며 그게 네 인생이라고 답했다. 1년 후 허름한 단칸방에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정우는 처음으로 땀의 가치를 배웠다. 현장 인부들과 밥을 나눠 먹고 퇴근 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그는 부모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순자가 문을 열었다. 아들의 거칠어진 손과 그을린 얼굴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먹먹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다시 태어나고 싶으니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순자는 여전히 가슴이 쓰렸다. 하지만 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다. 일어나서 밥이나 먹자고 말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상처 위에서도 새 삶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다시 천천히 삶을 이어갔다.